네, 반갑습니다.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중인 박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건 사실 그 학회에 나가서 발표 때 15분 동안에 이제 연구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한데요. 끝나고 나서 발표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논문을 통해서 읽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가볍게 좀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처음으로 정말 동영상을 제작해 보고 있는데요. 음, 들으시다가 좀 재미없거나 그냥 불필요한 내용 그냥 넘기시면서 자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여러분들께 제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연구로 좀 부끄럽지만 2017년에 그 환경공간정보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발표한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UAV와 드론을 이제 학계에서는 공식 용어로 UAV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UAV와 솔리드 모델을 이용한 SFM MVS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수목 정량화 기법 등 원래 이게 처음에 제시한 제목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목이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논문 게재할 때는 솔리드 모델과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바뀌었나요? 를 기반으로 한 단일 수목 정량화 기법 연구로 제가 좀 심플하게 바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이유는 이 연구의 세 가지 가장 큰 핵심이 드론이랑 포인트 클라우드랑 솔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어, 좀 너무 어려워서 어필이 안 되는 제목은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간단하게 바꿔봤는데 앞에 제목부터 너무 지금 설명이 길었네요. 그냥 뭐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넘기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설명 시작해 볼까요? 자, 연구 배경입니다. 음악을 껐는데 좀 오히려 좀 썰렁한가요? 아무래도 음악이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껐는데 글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일단 그 제가 적은 텍스트를 좀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 또 써놓고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도시 수목을 3차원 구조로 측량하는 것은 탄소 흡수량, 도시 생태계 서비스, 열섬 저감 효과 분석 등 다양한 환경 분석 모델의 입력 자료로 중요하다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수목을 정량한다는 걸 대표적으로 이제 수고, 나무의 높이, 수관폭, 그, 그 나무의 그 초록색 부분 있죠. 위에 이렇게. 그걸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이제 폭,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흉고 직경. 사람의 가슴의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 기둥? 나무, 어, 기둥, 맞네요. 기둥의 그 직경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이제 특별히 3차원 구조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원격 탐사에서 주로 쓰이는, 위성 영상 자료를 이제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영상, 고도 자료를 가진 위성 영상, 그러니까 그게 2차원이죠. 사진, 평평한 사진이니까. 그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측량할 수 있는 거는 수고나 수간폭 정도까지겠죠. 근데 이렇게 3차원으로 이제 3차원 구조로 보게 되면 흉고 직경이나 부피까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 거고요. 제가 특별히 말한 부피라든지
어떤 흉고 직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환경 분석 모델의 입력 자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은 계절에 따라서 진짜 빠르게 변하잖아요. 우리 봄 되면 금방금방 막 잎 나고 가을 되면 금방 또 잎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나무를 측량한다 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측량할 때 이거 측량한 자료를 어떤 모델링의 입력 자료로 쓴다든지 혹은 녹지를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이걸 되게 빠르고 자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랑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차원으로 이제 이거를 측량을 하려면 보통 이제 항공 라이다나 지상 라이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벌써 듣기만 해도 비싼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이제 또 이것들을 다루려면 어떤 전문가 아니고서는 제가 비행기 몰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또 우리 같은 연구자로서는 존재한다. 근데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의 이제 뭐 선두주자다 뭐 이렇게 주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이 UAV가 발음하기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드론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으로 이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되게 빠르게 또 싸게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드론 사진으로 어떤 수목의 3차원 공간 정보를 생성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되게 작아진다는 느낌 많이 받는 게 뭔가 상상하면 항상 상상한 건 다 존재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인접한 사진,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를 모아서 이거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걸 바로 이제 SFM이라고 줄여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약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Structure from Motion Multi-View Stereo 이걸 이제 마다마다 뭐 SFM, MVS라고 다 말하는 데도 있고 보통 다 줄여서 그냥 다 자르고 SFM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 SFM 알고리즘이랑 MVS 알고리즘 다 두 개가 붙어야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다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어쨌든 SFM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고 왔으니까 이제 발표 때 다 뛰어넘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3차 공간 정보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 그림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한 지점을 지금 여기 빨간색 X1이라고 하는 지점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X1을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랑 또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랑 이게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시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상하 좌우 관계를 이렇게 찾아낸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진짜 해외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진짜 연구들 정말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도시 녹지 관련한 방법론이나 지금 제가 진행한 이 연구, 그러니까 단일 개체물 측량과 같은 이런 수목 자료의 정보화를 관련해서는 연구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에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도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관 그리고 장기적 수목 관리를 위해서 이 도시 수목을 정보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고요. 특히 이제 도시에서는 그 수목의 크기나
이 나이가 이 관리 비용과 또 이제 사람과 직결된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개체목 단위로 정보가 된다라는 주장을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드론과 포인트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솔리드 모델이 이 3차원으로 도시 단일 개체목을 측량하기 위한 좋은 디바이스와 방법론이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적합성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제 분석의 포인트는 이제 제가 사진 수를 줄여가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그 변화하는 어떤 공간 정보의 그 공간 정보 데이터의 해상도 그리고 데이터 생성 시간 또 측량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솔리드 모델링을 해서 부피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3D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 솔리드 모델이 얼마나 부피 정확도를 가지는가 이 세 가지를 분석의 포인트로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나무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화렵수. 이때 이게 지금 동백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가 지금 동절기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동백나무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고요. 예, 겨울에 잎이 다 없어가지고 동백나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화분을 포함하면 한 1.5m 정도 되는 작은 화분나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 있는 큰 이제 소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진짜 그 앞에 말씀드린 동백나무보다 딱 거의 한 10배 크기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로 했던 이유는 일단 화렵수나 침엽수, 그러니까 수종에 관계없이 이 방법론이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려고 했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케일이 달라져도 이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둘 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그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지상 라이다로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같이 지상 라이다로 촬영을 하지 못해서 그래도 어쨌든 동백나무를 통해서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약간은 아쉽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고 오른쪽 위에 보면 그 비행 경로가 살짝 보일 텐데요. 이렇게 원형으로 돌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무를 하나를 촬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보면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114장을 촬영을 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164장을 촬영했는데 너무 사진수가 많다. 아니 나무 하나를 촬영하는데 저렇게 많이 사진이 필요한 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사실 받았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지 않은 질문에 당황해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지금 넓이가 엄청 넓은데 저 씬 넓이가 화렵수 같은 경우는 한 230제곱미터 그리고 저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 씬 전체가 7,5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된 사진이라든지 뒤에 이제 결과로 제시할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라든지 데이터 생성 시간은 나무 하나만을 생성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씬 전체를 구성하는데 소요된 어떤 시간 그리고 해상도라는 거를 좀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용된 드론은 그 DJI사 중국 브랜드죠. 팬텀 4 프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SFM 알고리즘을
그 적용하는 것은 이제 가장 유명한 픽스포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편집하는 데는 메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 상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또 쓰기도 되게 쉽고 뭐 도전 가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드론이나 이런 툴들에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할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앞에가 설명이 길었죠. 제가 좀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 그 분석 목적을 뭐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했는지를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각 단계에서 그러니까 드론으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SF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워터타이트 모델로 만들고 그다음에 측량하기까지의 단계를 이제 서술을 한 거고요. 그 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각 단계에서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각 단계별 아웃풋 파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수간 폭과 또 높이를 정의를 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제가 솔리드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때는 잘 몰라가지고 또 실수를 한 게 있는 게 보니까 이 솔리드라는 말 자체가 3D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리드 모델링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지금 서피스 모델을 워터 타이틀 모델로 만들어서 솔리드 모델화 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FM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게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아까 픽스포디였잖아요. 근데 그 픽스포디를 이제 구동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이제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당연히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피스 모델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3D 모습으로 이제 그 수목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저렇게 지금 보면 밑에 화분이 뚫어져 있잖아요. 저런 상태가 돼 있으면 부피가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일일이 다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제 워터타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워터타이트가 뭐냐라고 하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저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제, 물이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워터타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3D 프린팅 쪽에서는 되게 널리 잘 알려진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3D 프린팅을 이제 하려면, 이게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3D 프린팅 인풋 자료로는 항상 이제, 워터타이트 모델로 구현된 모델을 이제 입력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워터타이트 모델이다. 네, 이제 앞서서까지는 연구의 흐름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1이 두 개가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라이다 자료를 제가 밸리데이션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상 라이다 자료랑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구성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측량한 이 결과값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드론으로 만든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상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인데요. 원래는 둘 다 이제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비교를 좀 명확하게 위해서 제가 그냥 색깔을 하나로 이렇게 했어요. 좀 차이점이 좀 보이시긴 하죠. 지상 라이다 자료 같은 경우는 잎이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게 보이는 반면에 사실은 드론으로 이용한 거는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사진을 이렇게 비행을 통해서 사진을 수집했기 때문에 되게 멀리서 찍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러프하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그, 그 DSLR 같은 그런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찍으면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온 게 SFM 알고리즘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진을 되게 멀리서 찍었기 때문이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표를 보시면 수 같은 경우는 두 자료 다 별로 차이점이 없었고 이제 수간 폭이나 또 이제 직경 같은 경우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정도 오차는 뭐 큰 오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특정 오차는 이제 지상 라이더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 내외였어요. 그리고 제가 왜 두 번에 걸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나무 측정 자료인데 높이가 11.6m가 나왔고 수간 폭이 10.45m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이렇게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제는 땅 속에서는 줄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갈라진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이제 흉고 직경을 두 개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됐는데 흉고 직경 각각 이랬고 이제 그 부피도 이렇게 183 세제곱미터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는 지상 라이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측정 결과 값을 비교를 했고 두 번째 이제 분석은 그러면 이제 전체 사진 개수를 100으로 했을 때 이제 10%씩 줄여가면서 어,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또 그 사진이 줄어듦에 따라서 생성된 포인트 개수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해상도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 개수를 가지고 이제 정량화 했을 때 정량화 결과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뒷장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백나무 결과를 보여준 거고 똑같은 결과를 뒷장에 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한 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프 자, 침엽수 분석 결과를 보실게요. 그래프가 좀 더 보기가 쉽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마우스 커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이미지 수가 줄어들수록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도 같이 줄어들고 또 이미지 수가 줄어들m에 따라서 데이터 생성 시간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보면은 이미지 수가 줄어도 수고에는 별로 변화가 없고 또 수간폭을 이제 장폭과 단폭으로 이제 나눠서 둘 다 봤는데 이미지 수가 줄어도 그러니까 측정된 수간폭의 어떤 수치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전밀도의 감소가 정말 수목의 정량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지상 라이더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상 라이더 자료를 랜덤하게 전밀도를 감소를 시켰어요. 10%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씩 전밀도를 이제 감소시키면서 죄송합니다. 감소시키면서
측정한 결과 수고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간폭 전혀 어떤 특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부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부피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델이 솔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리드 모델이 뭔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장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3D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모델, 두 번째 서페이스 모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솔리드 모델인데,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은 이제 그 이름처럼 그대로 선으로만 이제 이 형상을 구현을 해준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서피스 모델은 이렇게 면으로 이제 3D 형상을 표현을 해주는 거라서 면적의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솔리드 모델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처럼 형상, 면적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부피의 개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리드 모델을 이용을 하면 무게중심 같은 것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밀도라든지 이런 질량의 개념을 넣으면 더욱 어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솔리드 모델을 만들었지만 이걸 정말 이용하면 더 많은 분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이 사진은 실제 그 동백나무랑 중간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성된 동백나무, 마지막이 솔리드 모델로 만들어준 모습이에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작업들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이게 동백나무고 이게 소나무인데, 지금 보면은 이미지 수를 이제 10%씩 줄였을 때 보면은 부피가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향은 이제 침엽수이면서 크기가 큰 나무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점차 이렇게 부피가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측정했던 수고나 수간폭보다는 부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분석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다루는 그리드 데이터랑 그다음에 틴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타입의 3D 데이터랑 제가 솔리드 모델이랑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드 모델을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위에서만 바라보니까 이게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저 나무 포인트 클라우드를 2차원 그리드 데이터로 변환해서 그 변환한 것을 3차원 공간에 투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도 아크GIS 같은 그런 GIS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면 팀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이것도 다시 3차원 공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3차원 공간에다가 이 데이터를 풀어놓고 옆에서 이렇게 똑같이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 확연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형상을 제대로 이 앞선 그리드나 틴 모델 같은 경우는 솔리드 모델처럼 어떤 나무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특히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갑자기 부피가 확 줄어드는 이 목질 부분의 어떤 그 세밀함 같은 경우는 표현해주지 못하게 되죠. 사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실제 어떤 지상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갑자기 협소해지는, 오브젝트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지형을 우리가 보통 DEM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좀 힘든데, 이제 데이터 타입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어떻게 모습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지형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수목, 나무를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측량함에 있어서 그리드나 틴 데이터는 별로 합리적인 3D 모델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아까 그 연구 배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처럼 흉고 직경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중요한 인풋 자료인데, 이 흉고 직경을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드나 팀 모델은. 네. 그리고 사실 수고 같은 경우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고, 또 수관 폭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부피의 경우는 되게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뭐 계산해보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이 목질부 부분이 되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과다 추정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기서 이 정도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진수를 정말 막 극도로 줄여서 촬영을 해서 부피를 구해서 부피가 조금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리드나 팀 모델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오차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이제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먼저 던지는 식으로 이제 디스커션을 구성을 했는데, 일단 그 높은 해상도가 항상 좋은가라는 질문 먼저 던져봅니다. 우리가 진짜 분석할 때 뭐 더 해상도 높은 거 있어? 뭐 막 항상 이렇게 좀 해상도 높은 거를 가지고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죠. 높은 해상도에. 사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always right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가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그 DM을 가지고 하천도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100m 셀 DM하고 80m, 30m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80m짜리를 놓고 하천을 생성을 했을 때 가장 현실에 비슷한 하천도가 만들어지는 거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논문에서 보니까 그 DM을 가지고 하천도를 생성할 경우에 50m에서 가장 정확하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항상 높은 해상도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그거랑 관련된 얘기는 더 많이 있지만 뭐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DM이라든지 위성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셀 사이즈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점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제 해상도가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는 되게 무거워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분석을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사실 고해상도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특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다뤄보다 보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하실 때, 아 진짜 이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사진 개수를 감소시키면 점의 개수도 적어지고, 그러면 점 간의 거리도 멀어지는데, 이게 해상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결국 이게 데이터 용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또 분석하는데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원래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3차원 공간 정보를 만들 때
이 오버랩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최소 3차 공간 정보를 만들어주는 오버랩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드론으로 이미지를 빠르게 이렇게 성글게 촬영을 하더라도 데이터 취득이나 생성, 가공,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도 수목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 얘기 하려고 너무 멀리 갔다 왔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그러면 왜 꼭 포인트 클라우드여야 하느냐, 솔리드 모델이어야 하느냐. 제가 이제 아까 봤던 비슷한 사진이죠. 제가 이거를 쭉 다시 좀 재배열해 봤어요. 그래서 그리드 TN 모델,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이랑 그다음에 솔리드 모델을 다 놨을 때 어쨌든 수목의 하부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 두 개밖에 없고, 이거 아까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부분이라서 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흉고직경은 녹지 관련 모델에서 되게 중요한 입력 자료인데 이 두 개 모델만이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말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랑 솔리드 모델이 다 만능이냐? 그건 사실 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에 이게 초록색 이게 지상 라이다 자료고, 오른쪽에 이제 제가 이번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SFM 알고리즘을 만든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상 라이다는 이제 그 내부에도 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안쪽에 있는 그런 수간 구조까지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SFM으로 만든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부 구조, 수목의 내부 구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그렇지만 이렇게 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 수목의 표면만을 따라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가볍고, 또 이렇게 표면을 따라 데이터가 점이 생성됐기 때문에 앞서 계속 얘기했던 솔리드 모델링은 좀 더 용이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부피가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면은 이거 지금 잘못 기재가 164장인데 잘못 기재가 됐네요. 어쨌든 이제 그 사진을 많이 찍었을 때 부피와 적게 찍었을 때 부피가 이제 차이가 나긴 났어요. 근데 사실 뭐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드론으로 이제 사진을 수집할 때 나무의 하단을 잘 이렇게 포함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피는 사진이 적어질수록 부피는 증가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솔리드 모델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꼭 왜 드론이어야 하느냐? 이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연구 배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표로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 라이다랑 지상 라이다랑 또 드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세 가지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 디바이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셋 다 공간 해상도는 높죠. 근데 이제 시간 해상도를 봤을 때 비행기보다는 드론이 훨씬 시간 해상도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스캐닝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딱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30바이 30m의 어떤 지역을 스캐닝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지역이 되게 넓어지게 되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비행기는 한번 어쨌든 한번 띄워야 되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 정도 지역을 지상 라이더로 촬영을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드론을 이용하면 어쨌든 이미지 수집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면 충분히 수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비행기를 띄우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very high라고만 써놨는데 그 지상라이다는 제가 렌탈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한 번 빌리는데 한 150에서 180 정도로 들어요. 하루 빌리는데.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초기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는 뭐 배터리만 계속 충전하면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각 디바이스별로 이제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지상라이더 같은 경우는 수목을 측정하는 데서 가장 나쁜 점은 측정가는 높이가 이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m가 넘는 수목은 좀 측량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리프트를 사용해서 올리는 것도 10m까지이기 때문에 더 높으면 그 위는 측정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없지만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배터리 시간이 제약이 있다라는 거. 제가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이 최대 30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 촬영을 나갈 때는 배터리를 한 두세 개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드론은 배터리 시간의 제약 말고는 큰 제약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 생각하는 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드론 SFM, 그러니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만 색상 정보가 존재를 해요. 물론 사실 지상 라이더 같은 경우는 되게 최신 기종은 색상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데 이제 조금만 구형으로 가도 그 색상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이렇게 점 데이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컬러 정보를 입혀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이제 RGB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색상 정보가 있어야 현실과 비슷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뭔가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오브젝트를 이렇게 분류해낼 때 이게 색상 정보가 있으면 되게 편한데 아마 항공 라이다 포인트 자료를 만져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형상만 가지고 오브젝트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바이스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드론과 SFM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되게 저비용으로 높은 시간 해상도와 높은 공간 해상도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세 가지 드론과 SFM 알고리즘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수목을 정량함에 있어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밀도가 낮아져서 해상도가 또 낮아지더라도 수목의 정량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고 손쉽게 저비용으로 3차원 입체 구조로 단일 개체목을 측량, 형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와 방법론을 이용을 하면 도시 녹지나 도시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는 일단 지금 이게 단일 개체목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작은 공원, 녹지공원이라든지 혹은 가로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좀 더 발전이 돼야겠죠. 이에 맞는 이제 그 드론의 비행 기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진 자료를 취득할 것인지 제가 볼 땐 이건 벌써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또 정량화 기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지상 라이더 자료나 항공 라이더 자료랑 복합해서 쓰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을 해서 더 큰 녹지 규모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연구는 지금 원격 탐사 페이지에 게재 확정이 된 부분이라서 혹시 텍스트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연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